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제가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제 자차가 아니라 따릉이를 타고 왔더니 더워 죽겠네요. 자, 하지만 또 이 무더위를 날릴 만한 아주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바로 루카 돈치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루카 돈치치 모두가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요 골자가 된 역대급 트레이드가 성사됐었죠. NBA 전체가 경악했던 사건이었고 조코피TV가 다음 달 15일이면 개설 5주년이 되는데 컨텐츠만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던 달이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돈치치 덕분이 아니라 니코 해리스 때문이었는데 새삼 니코 단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요.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댈러스는 수비를 중심으로 우승하고자 하는 팀이다. 돈치치 트레이드는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치치의 부족한 컨디션 관리 능력과 슈퍼맥스 계약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었죠. 결국 니코 해리슨 단장과 구단주는 댈러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트레이드를 감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카 돈치치는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댈러스를 떠나서 LA 레이커스의 골든 퍼플 유니폼을 입게 됐죠. 자, 니코 해리슨 단장이 돈치치를 떠나보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결국 수비와 컨디션, 딱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자, 2사2호 시즌에 댈러스의 수비 레이팅 변화를 살펴보시면 물론 돈치치가 플로어에 있을 때와 플로어에 없을 때의 동료들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이건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돈치치가 코트에 있을 때에는 22경기 113, 오히려 수비가 좋았고요. 반면에 돈치치가 코트에 없었을 때 60경기에선 118.3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가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왔는데 데이비스는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고 또 돈치치가 뛰지 못했을 때의 댈러스, 그러니까 트레이드 이전의 그런 조합도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니코 단장이 말을 한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이런 의구심 정도는 들 수 있겠죠. 자, 루카 돈치치가 지금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슬로베니아 출신으로서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공격 때문이었죠. 자, 돈치치와 함께 할 때는 댈러스 118.7점을 넣었고요. 25.8어시스트. 돈치치가 없었을 때는 60경기 112.6득점, 25.1어시스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루카 돈치치를 쓰는 팀은 돈치치의 수비력, 돈치치의 덩치, 돈치치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돈치치의 공격력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두 팀은 각기 알차게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이번 여름에 참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안드레 에이튼과 마커스 스마트를 영입했죠. 이때 돈치치가 마치 단장처럼 직접 나셔서 에이튼과 마커스 스마트를 리크루트했습니다.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수비를 보강했고요. 유망주도 확보했죠. 바로 제이크 라라비아입니다. 제이크 라라비아는 도리언 피니 스미스만큼 노련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피니 스미스가 떠난 빈자리를 굉장히 저렴한 방법으로 잘 메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레이커스는 단 한 장의 드래프트 지명권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1화 픽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다만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수비 조합은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이 엄청나게 훌륭한 팀 디펜더 아니거니와 그리고 제러드 밴더빌트라든지 혹은 게이브 빈센트처럼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몸 상태가 늘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이 세 명의 수비 조합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댈러스는 어떨까요? 댈러스는
일단 돈치치의 공백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었죠. 바로 2025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2%도 안 되는 그 낮은 확률로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쿠퍼 플래그를 지명했고요. 또한 FA 시장에서 디러셀 데려왔고, 그리고 집토끼 카이리 어빙, 데니얼 게포드와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어빙의 부상 후유증, 그리고 AD의 내구성은 변함없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댈러스는 일단 플래그를 지명했고, 그리고 디러셀을 데려왔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아직까지 복귀하려면 멀었습니다만, 데니얼 게포드와 연장 계약 맺은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AD 부상 많죠. 플래그 아직까지 윙으로 뛸지, 뭐 아니면 키드 감독의 이야기대로 볼핸들러로 뛸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빅맨 포지션 데릭 라이블리 2세는 또 엄청난 거의 쿠쿠타스잖아요. 네, 뛰면 다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PJ 워싱턴,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 데니얼 게포드 이 4명을 럭셔리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건 저는 뭐 댈러스에게 아주 큰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살이 쏙 빠졌습니다. 저 마크스 피어스 퉁퉁한 분 말고 루카 돈치치 이야기인데요. 아래쪽에 사진 보시면 돈치치의 이 쉐입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얇아졌죠. 자, 마크스 피어스는 돈치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 돈치치가 트레이드 된 건 돈치치 본인에게 힘든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돈치치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돈치치는 몸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멘트인 거죠. 그리고 돈치치는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이 안제 마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과 크로아티아에서 고강도 훈련을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하루 2차례 90분짜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민첩성도 키우고 또 슈팅 훈련을 병행했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250g 이상 단백질을 섭취했고 저당 위주 식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돈치치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었다고 합니다. 자, 4번째, 오전 훈련 뒤에야 첫 식사를 했다고 해요. 식사를 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오전 훈련하고 공복에 훈련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미 6월부터 간헐적인 단식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가 그동안은 좀 나태하게 오프시즌을 맞이했었잖아요. 물론 오프시즌 때 살이 잠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띌 만큼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돈치치가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여름을 잘 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는 본인의 몸 상태를 키우기 위해서 팀 루카를 결성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제 마칙이라는 트레이너, 그리고 영양사로 루시아 알멘드로스를 데려왔죠. 영양사도 중요하죠, 선수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 하비에르 바리오라는 물리치료사도 팀 루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건 주인공 루카 돈치치를 위함이고요. 이 돈치치가 몸 관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는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그 덕분에 둘 모두 지금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다. 마냥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몸 상태에 만전을 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팀 루카는 돈치치의 몸 상태, 식단, 피로 회복 정도를 모조리 다 매일매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움직임을 비롯해서 혈액, 대소변 검사까지 병행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돈치치가 쉐입을 만들고 데피니셔를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고 간헐적인 단식하면서 살을 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혈액 검사까지 하고 대변, 소변까지 검사를 하면서 돈치치의 몸 상태를 살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자, 이런 돈치치에게 굉장히 커다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연장 계약에 관한 것인데, 브레스겔이 돈치치 연장 계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치치는 조던 브랜드 투어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 홈구장 가서 에런 저지도 만났었죠. 네, 그리고 시카고를 들렀다가 LA로 오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8월 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LA에서 레이커스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곧바로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 굉장히 확신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돈치치가 계약을 맺는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2627 시즌에 돈치치는 48.9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거 옵트인 할 가능성 없죠. 그리고 8월 2일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자, 예상 계약 규모는 최대 4년 229밀이에요. 그러니까 한화로 약 3,200억 원. 그런데 트레이드 당시에는 연장 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었죠, 당연히. 너무나 급박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4년 229밀을 맺을 수가 있는데, 돈치치에게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3년 165밀짜리가 있어요. 이건 연평균 55밀이니까 4년 229밀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3년 165밀을 맺었을 때의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레이커스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잃어버린 슈퍼맥스, 슈맥에 대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165밀을 계약을 맺게 되면 2028년이 돈치치에게는 10년 차를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10년 차 이상인 선수에게 NBA는 전체 셀러리 캡의 35%의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전체 셀러리 캡이 100만 원이면 35만 원을 특정 선수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치치가 바로 2028년에 10년 차 35% 맥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3년 계약을 맺게 되면 5년, 2028년에 5년에 418밀짜리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평균 80밀이 넘는 금액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4년 229밀 아니라 3년 165밀 계약 맺고 5년에 418밀짜리 계약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왜냐하면 슈퍼맥스 때문에 돈치치가 금전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심리라는 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옵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옵션은 희박합니다. 아예 이번에 연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즌 끝나고 옵트아웃이 되잖아요. 네, 옵트아웃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48.9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6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옵트아웃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이랬을 때 레이커스와 5년에 296밀 혹은 다른 팀과 4년 219밀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는 봐요. 자, 데이브 맥메나민 이 양반이 돈치치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루카 돈치치는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에 도장 찍을 거다. 레이커스 팬들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2일이면은 뭐 2,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연장 계약에 자격이 주어지는 8월 2일에 곧바로 도장을 찍게 될지, 그게 3년일지, 그게 4년일지, 아니면 놀랍게도 연장 계약하지 않고 2026년에 FA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A 레이커스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프시즌 때 장사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문부호가 붙는 선수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못했던 선수들이 대부분은 안정적입니다. 일단 루카 돈치치 몸 상태가 확 달라졌고요. 그리고 유로 바스켓이 8월 초에 열립니다. 이것만 건강하게 잘 치르고 온다면 레이커스 동료들과 처음으로 프리시즌 펼치고 트레이닝 캠프도 같이 하잖아요.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르브론 제임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레이커스와 살짝 사이가 소원해졌다, 르브론 제임스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의 레이커스와 관계, 그 다음에 본인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레이커스의 25, 26 시즌에 집중할 겁니다. 자, 2024년은 2024 파리올림픽을 참가했었죠. 자, 그러면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대회도 없고요. 클리블랜드에 또 다녀와서 또 평소와 다르게 골프도 치고 또 베가스 가서 아들의 플레이를 살펴보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여유가 있었던 오프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돈치치 리크루트 덕분에 기분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무슨 기분 도루야. 그게 아니라 마커스 스마트는 2022년에 디포이 받고 올해 수비수상 받고 허송세월했어요. 본인도 몸 관리 못했고, 그 다음에 멤피스가 루징 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멤피스에서도 1라운드 픽 써가면서까지 스마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와, 내가 1라운드 픽이랑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루징 팀에 가는구나.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돈치치, 리그 최고의 선수가 리크루트를 했었고, 그리고 스마트도 돈치치만큼의 체력 관리,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를 여름 내내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역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이 제러드 밴더빌트, 리그를 대표한 유리몸입니다. 좀 잘할만 하면 다치고 돌아오면 못하고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외신 찾아보니까 밴더빌트의 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레이커스 팀 내에서 9월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 상태가 좋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시 클리바, 물론 악성 계약이죠. 그리고 만기 계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클리바 본인에게도 이번 시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NBA를 떠날 거 아니기 때문에 쇼케이스 해야죠. FA 로이드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11밀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도 클리바를 어느 정도 쓰면서 나중에는 또 팔 수 있는 상품까지 만들어 놔야죠. 자, 그래서 클리바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은 아예 뛰지 못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 딱 한 경기 5분 뛰었어요. 그런데 현재
완쾌된 상태로 트레이닝 캠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르브론, 스마트, 밴더빌트, 클리바 이렇게 의문점이 남거나 혹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펼쳐진다면 레이커스의 미래도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죠. 자, 25-26 시즌 예상 로스터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백코트는 루카 돈치치와 게이브 빈센트, 네, 그리고 돈치치의 짝으로는 오슬 리브스와 백업 마커스 스마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르브론 제임스와 새 얼굴 제이크 라라비아, 4번은 하치무라와 제러드 밴더빌트, 그리고 5번은 디안드레 이튼과 잭슨 헤이즈, 그리고 달튼 크넥트, 그 다음에 아도티에로 정도가 로테이션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저는 레이커스의 미래도 밝고 돈치치도 8월 2일에 연장 계약이 맺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년이든 3년이 됐든 이제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팀이 됐는데 저희 조코피TV도 이번 여름에 레이커스 구단과 협업해서 레이커스 구장, 연습장 다 방문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조코피TV와 하나투어가 함께하는 저희 직관 투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8월 15일 전체 일정이 나오는 대로 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